자, 우리 상담에 쓰는 이제 자료 중에 식사 구성안이라는 걸 볼 텐데, 우리 이론 교재 27페이지에 있어요. 보시면, 이 식사 구성안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이해를 좀 돕고자, 우리가 보통 건강한 식생활, 즉 영양적 균형식을 실제 실천할 때 좀 도움을 주고자 고안해 낸 거고요. 요거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은 제시를 해주고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식사 구성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식품 자전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자전거 그림이, 식품 구성자죠. 식품 구성 자전거. 요 자전거 그림을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균형식을 할 수 있게끔 이해가 좀 쉽게 제시해준 그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권장 식사 패턴이라는 걸 또 식사 구성 안에 권장 식사 패턴이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이 식사 구성안에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식품 구성 자전거부터 볼게요. 지금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에요. 요거를 딱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면서, 자, 요렇게 먹으면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먹으세요라고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보면, 일단 여기 많은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림 자체가 자전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죠,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는 거가 중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개념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전거라는 개념이. 그리고 또 하나, 앞바퀴, 뒷바퀴가 있는데 앞바퀴에 물잔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표현하고 있어요. 앞바퀴에 물잔 있잖아요.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바퀴를 보니까 식품군이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각각 그 식품군에 속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식품군에 속하는 것들은 요러요러한 식품들이 다양하게 있구나를 알 수 있게 한 식품군 안에 다양한 식품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식품군이 차지하는 면적이 달라요. 어떤 거는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어떤 거는 작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면적 비율을 갖고 이 식품군의 전체적인 섭취해야 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면적의 크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곡류가 아마 제일 많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면적 비율 중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곡류를 우리 먹는 것 중에 아시다시피 탄수화물 같은 게 적정 비율이 55에서 6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서 이제 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큰 게 곡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면적 비율이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는 각 식품군마다 섭취해야 되는 적절한 양이라든지 횟수 같은 거를 상대적으로 쉽게 좀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횟수에 대한 얘기도 그래서 보면 곡류는 매일 2에서 4회 정도 먹어라.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한 3, 4회 정도. 채소류는 몇 끼니 2가지 이상 먹어라. 과일류는 매일 1~2개 먹어라. 우유는 매일 1~2잔. 이런 식으로 각 식품군을 하루에 얼마 정도 먹어라 라는 것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이렇게 횟수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각 식품군을 필요한 만큼을 양을 적절하게 먹어주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표현이 안 됐지만 이제 사실 이게 컬러, 색깔이 있어요. 식품군마다 상징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곡류 같은 경우는 오렌지색. 이 상징색이에요. 이 식품군의 상징색.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경우는 보라색.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이 상징색이 되겠고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빨강색. 네. 그리고 우유 제품류는 파랑색. 요것이 이제 상징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식품군의 상징색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게 막 나라마다 다 다르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영양교육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 식품군의 상징색이 미국하고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횟수로 표현된 거 있잖아요. 횟수. 몇 회, 몇 회. 그거는 조금 의미를 더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자세하게 몇 회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기 쉽게 그림으로 이렇게 쫙 표현해 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곡류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러이러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군에 비해서 곡류군을 이 정도로 좀 많이 섭취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사실은 식품군은요. 우리가 전체 6개예요. 유지 당류라는 식품군까지 해서 전체가 6개의 식품군인데 실제 이 구성자전거에서는 요거는 표현을 안 해주고요. 요 5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뒷바퀴. 요거는 뺐어요. 왜? 왠지 한번 왜 그럴까요? 유지당류는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얘는 이렇게 몇 번을 먹어라 뭐 이런 의미로 사람들한테 표현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빼버렸어요. 뒷바퀴에는 요거는 안 나와 있어요. 5개 식품군만 뒷바퀴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권장 식사 패턴은 그러면 어떻게 그럼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준 거냐면 요거는 각 식품군을 하루에 식품군을 각각 몇 회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면 식품군을 한 회, 1회를 얼마로 잡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식품군마다 1인 1회 분량을 제시를 해줬고요. 각 식품군의 대표 식품별로 1회 분량에 해당하는 게 얼마다라는 걸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식품군을 그럼 하루에는 몇 회 먹는 게 좋다라고 해서 식품군별 1일 권장 섭취 횟수 각각 식품군을 하루에는 몇 회를 먹는 게 좋다라고 횟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품을 하루에 몇 번, 몇 회 정도 먹는 게 좋다라고 알려주는 걸 이제 권장 식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1회 분량